봅니다. 근데 움직이지를 못해서 그렇지요. 할아버지는 현재 두 눈의 시력마저 점차 잃어가고 있다. 화장실 대신 플라스틱 통에 의지한 채 하루를 견디는데 상황이 이렇지만 할아버지는 지난해와 올해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다. 자녀가 있기 때문이었다. 모독사고는 아들, 딸이 있습니다. 그래 할 말이 그 말이에요. 아들, 딸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건 20년 됐지요. 연락처는 아세요? 모릅니다.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20년간 왕래조차 하지 않은 두 자녀. 저는 바라는 거 없습니다. 단 바라는 거 하나 있다면은 여호와님께서 잠자듯이 나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현실을 감안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 문의해봤다. 법이 대체 어떻길래 그럴까요? 생활보장은 그 전에 수차례 한번 신청했다가 안 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와가지고는 이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이라는 걸 신청을 해드렸는데 그것도 차상위도 부양자 조사를 역시 마찬가지로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적합 결정이 났었던 거고.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수급 신청을 하려면 자녀에게 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신청하러 가셨다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차마 떨어져 사는 딸에게 사유서를 받을 수 없었던 최수길 씨. 완전히 을을 끊으면은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더라고요. 자식이 있는 한은 자식하고 평생 안 보고 살겠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부모를 완전히 포기하겠다. 완전히 서로 안 본다. 전국 기초생활수급자는 141만 5천 명. 정부는 지난해 이 중 3만 8천여 명에 대해 부양 의무자 기준 등을 이유로 수급을 중지했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들어봤다. 아니 늘려도 부족한데 줄이시는구나. 그나마 있던 가족간의 유대관계, 부양관계도 끊어지게 된다 이런 이제 우려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완화해야 될지는 사회적으로 이제 합의되는 수준이 어디일지를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계적으로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보건복지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너무 엄격한 잣대 속에 빈곤의 그늘로 내몰리는 사람들. 이 겨울 그들의 찬손을 잡아줄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 네, 해마다 우리가 날씨 추워지면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관심을 갖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현실에선 참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앞에 보셨지만 기초수급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부양 의무자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 부양 의무자는 1천 이내의 혈조 그리고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유의 소득이 한 200만 원 정도 되면은 수급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1천 원의 혈족으로 제한한다라든가 아니면 아예 부양 의무자 기준을 없애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잘못되셔서 목숨을 잃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거야말로 탁상행정인 거죠. 딱 기준을 정해놓고 그대로 물론 뭐 그 담당자 분들께서 일손이 딸리고 바쁘고 이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행 이 법이 잘못돼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서류 중심으로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 수급비 신청자가 문제 제기를 하여 시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세 번째 어르신도요. 뭐 수급 신청 서류를 쓰다 보니까 그게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는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서류입니까? 그게?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부양 의사가 없다는 것을 서류상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즉 부양 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